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3도로 출발해 낮 최고기온 18도에서 27도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은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이겠습니다. 기온은 온난한 봄 날씨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대기질이 좋지 않은데요. 어제 전국을 뒤덮은 황사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잔류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수준 나쁨 예상되고 있고요. 내일부터는 대기질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외출 시에 마스크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교육 여건을 이유로 다른 시도로 전출한 인구가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고요. 원주시와 원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모집 사업을 추진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4월 18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등산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국립공원마다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됩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이달 27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공원구역 내 임산물 채취와 새길 출입, 취사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설악산과 태백산,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도 탐방객 안전사고와 산불 예방 등을 위해 국립공원 불법행위에 대한 봄철 집중 단속을 진행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에 전체 학교의 92.7%가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 정도 증가한 겁니다. 학생으로는 5만 7,600여 명이 신청해 지난해보다 5% 늘었습니다. 올해 평가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은 7월 3일에, 중학생은 7월 10일에 치러집니다. 강원도가 지방하천을 정비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말까지 31억 원을 들여 평창군 평창읍 고길천과 춘천시 동래면 신촌천 등 4개 하천을 정비합니다. 정비 사업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제방 보강과 퇴적토 준설, 친환경 산책로 조성 등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3년간 진학과 학업, 자녀 교육 등 교육에 대한 사유로 인해 강원특별자치도를 떠난 전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강원연구원 이원학 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요. 지난해 교육을 사유로 강원도에서 다른 시도로 전출한 인구가 6,3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3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교육을 사유로 이렇게 다른 시도로 전출을 선택한 인구 추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한 10년 정도의 자료를 보면 네. 이제 강원도로 들어오는 교육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주를 하는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직업도 있고 뭐 주택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교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교육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구가 7,600명이었었거든요. 2014년도에. 그리고 나가는 인구가 4,700명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오는 인구가 한 2,900명 정도 많았었는데 이 수치가 점점 역전이 돼서 2023년도에는 전입은 6,200명 정도로 줄었고요. 전출은 6,30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6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거의 한 3,000명 정도가 난 거죠. 예.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교육에 의해서 들어오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강원도를 떠나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슬픈 역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직업, 뭐 가족, 주택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전출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인 항목이 교육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사가 제목이 교육이 뭐길래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강원 지역을 떠난 전출 인구 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 제가 2023년도에 전입은 6,178명, 전출은 6,340명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수도권으로 간 인구가 4,058명, 비수도권이 2,282명. 그러니까 그 수도권이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비수도권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부동산 관련 뉴스를 살펴보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의대 진학에 유리한 강원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이런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역 인재 전형 등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 진학에 유리한 강원 지역의 역으로 유입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문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아직까지는 이런 형태가 통계 자료에 나타나려면 2, 3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통계가 작년 통계이거든요. 2023년 통계이고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려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10대겠죠. 이 대입을 준비하는 이제 그 상황에서의 이주는 10대가 주로 나타나고 또 10대의 부모들인 40대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특별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 10대에서 교육 때문에 수도권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조금 더 많거든요. 떠나는 인구보다는. 그래서 10대 그런 때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려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되는 것들을 들었고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특징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0대 때는 강원도로 오히려 유입되는 인구가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권에서요. 수도권, 네.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저희 때만 해도 대학은 무조건 서울로 가야 한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좀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인식의 영향은 아무래도 환경 인프라가 바뀌어야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학 진학의 경우에 그래서 보통 가족 전체가 아닌 학생이 기숙사나 자취 생활을 하면서 1인 가구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가족 전체 혹은 일부 식구들과 함께 이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도내 전출 인구에서는 대학 진학뿐 아니라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부터 다른 시도로 전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0대나 40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대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이제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40대에서 이제 그 수도권으로 떠나는 비율이 전입보다 전출이 많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교육 때문에 가족 전체가 이렇게 이주하든지 아니면 아빠가 직장은 이제 강원도에 있지만 주 거주지를 이렇게 수도권으로 특히 서울권으로 이제 옮김으로써 아이들의 교육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그런 연령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최근에 뭐 이렇게 그 지역 인재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의대 증원 관련 얘기는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럼 교육 분야라는 게 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뭐 예체능이든 어떤 분야든 좀 이렇게 좀 두루두루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까지는 그 출생아 수가 거의 100만 명에 가까웠잖아요. 네. 그만큼 학령 인구가 이제 많았었고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작년에는 23만 명 정도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요 대상자들은 이제 10년, 20년 후에 이제 대입 연령이니까 차지하더라도 2010년도 그 전에 세대들이 한 50만 명 정도였습니다. 출생아 수가. 네. 그러면서 이제 대학의 그 정원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있는데 최근에 보면 수도권의 정원은 거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최근에 국가 전략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인력을 수도권에 배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정원이 좀 늘어나지요. 네네. 근데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은 학생들이라 서울을 선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학생 수를 줄이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학의 정원 배분 문제부터가 일단 수도권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학생들이 자꾸만 갈 수 있는 환경도 좋아지고 여력도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현상이 더 극심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희도 뭐 인서울 했다고 하면 무조건 축하할 일이고 인서울 하지 못하면 꼭 마치 덜 잘한 것처럼 네. 이렇게 좀 서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 강원 지역에 강점이 있는 만큼 우리 지역에 좀 특색 있는 그런 분야, 교육 환경을 조성을 해서 많은 학생들의 인구가 유입되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강원 지역의 인구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양질의 교육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마련되어야 할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교육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그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주거 환경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학생들이 만약에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학생이 교육을 받으러 와서 그 학생들이 여기서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문화 환경이 구축이 된다면 괜찮은 매력을 느껴서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강원도로 점차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환경, 역량도 중요하고 이 학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직업, 그다음에 주거, 문화 공간도 함께 만들어지면 우리 지역이 오히려 2,500만 명의 수도권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이 수도권의 학생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첨단 전략산업의 그런 인프라를 확충해서 괜찮은 직업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정책들이 함께 간다면 우리 지역의 인구가 오히려 교육 때문에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소망이 봅니다. 네, 현재는 10명 중 6명꼴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들 잘 실천이 돼서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연구원 이원학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5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모집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입니다.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모집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은 자원봉사를 열심히 한 분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인데요. 네.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에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 칭호 부여, 으뜸봉사상
봉사상 시상제도,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지정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은 관내 업체와 협약을 맺어 지역 할인 가맹점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자원봉사자가 할인 가맹점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박종엽 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은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운영 계획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정, 보상 강화로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 진작 및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은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 칭호 부여, 으뜸 봉사상 시상 제도,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의 인정 확대 제도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 개최,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지정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합하여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할인 가맹점 지정 운영 사업은 할인 가맹점을 희망하는 관내 모든 업체와 협약을 통해 지역 할인 가맹점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자원봉사자가 할인 가맹점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인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원주시에는 현재 할인 가맹점 64개소와 광역 할인 가맹점 10개소가 있는데요. 의료기관, 자동차 정비, 교육, 요식, 금융기관, 장례시설, 부동산 광고사, 의류 매장이나 카페에서 30%에서 많게는 5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 의료원의 경우 외래 입원 종합검진 중 비급여 항목의 20%, 또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는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도 이용료를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가맹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맹점 정보와 또 할인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네, 우선 자원봉사 활동 100시간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자원봉사 활동 100시간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자신의 봉사활동 시간을 보여주기만 하면 할인 가맹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이 있는데요. 이 마일리지증의 발급 조건은 1년간 봉사활동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일 경우입니다. 이 발급 방법은 해당 조건이 갖춰졌을 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어서 원주 시민분 이야기 들어보시죠. 되게 봉사활동도 촉진하면서 또 동시에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이 혜택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되게 홍보가 좀 더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실 저도 그 원주에서 곳곳에서 막 봉사활동 같은 거 참여하고 그랬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어가지고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채워오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원봉사 활동 100시간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분들에게 할인 혜택 적용해준다는 소식 들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주시에는 현재 9만 5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돼 있는데요. 자원봉사 활동에 동참하고 싶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방문해 주시거나 원주시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창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0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달 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국회 일정과 강원 정치권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해 주실까요? 예, 이번 총선은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이런 야권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서 300석 중 192석을 싹쓸이하면서 절대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네. 반면에 그 여당인 국민의힘은요, 역대 총선을 치른 집권당 중 최소 의석인 108석에 그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에 이어서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에도 여소야대의 정국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강원도 지역구는 그 8석 중 6석을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차지하면서 보수층이 강세인 지역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이 그 전원 당선되면서 그 초선은 단 한 명도 없고요. 5선인 강릉의 건성동 의원부터 4선의 한기호 의원, 3선의 이철규, 이양수, 송기현 의원, 그리고 재선의 유상범, 박정아, 허영 의원 등 모두 다선으로 포진을 하게 됐고요. 그 비례대표 중에도 그 춘천 출신의 국민의힘에서는 진정호,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원 그 초등교사 그 노조위원장 출신인 백승아 후보가 당선이 돼서 어느 때보다도 그 22대 국회에서 강원 정치권의 위상과 역할이 한껏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총선 결과를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럼 향후 22대 국회 개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 22대 국회는 5월 30일 개원하게 됩니다. 대략 한 40여일가량 남았는데요. 이 기간에는 정당별로 원내대표 등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배분 등을 놓고 정당 간 협상을 하게 됩니다. 22대 국회에서 175석으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대략 한 5월 2일쯤 미래의 그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 절차를 가진 뒤에 그 다음 날인 5월 3일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수당이 차지하는 그 국회의장단, 그러니까 국회의장, 의장과 부의장 각각 한 명씩의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선거를 5월 8일 또는 9일쯤 실시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 총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서 지난 15일 그 4선 이상 중진 당선자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서 16일 당선자 총회 등을 잇따라 열어서 차기 지도부 구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일정은 한 5월 10일 이전 선출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그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그 5월 30일 22대 국회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국회법에 따라서 6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뽑고 개원식을 갖게 됩니다. 이번 그 22대 국회의원 임기는요, 오늘 그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입니다. 네, 여야가 22대 개원에 앞서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다선 의원이 포진한 강원도 국회의원들도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우선 국민의힘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은 다음 달 10일까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의힘과 비대위성정당 국민의힘미래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어서 합당을 결의를 했고요. 이어서 총선을 이끌었던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사퇴에 따른 지도부 공백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조만간 비대위를 구성한 데 이어서요. 그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그 선출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원내대표는 통상 한 3선 또는 4선 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례를 적용하면 이번 총선에서 나란히 3선 고지에 오른 그 동해 태백 삼척정선의 이철규 의원과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의 이양수 의원의 이름이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친윤석열계의 자장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요. 당정은 물론 또 여야 간 소통에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원내대표 출마가 유력해 보입니다. 또 이양수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21대 현재 국회에서 원내 수석 부대표로 활동하면서 거대 야당과의 협상 역량을 검증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국회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밝고요. 이미 여러 차례 좀 굵직한 정치 현안을 놓고 야당과 그 협상 테이블을 앉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곧장 실전에 뛰어들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국민의힘 그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그
강릉의 건성동 의원이 맡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 그 이철규 의원이라든가 이항수 의원이 선출될 경우 2대째 연속으로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원내대표를 배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그 국민의힘 그 원내대표 경쟁 후보로는 그 영남 지역인데 주로 부산의 그 사선의 김도읍 의원, 또 경남 진주의 박대출 의원, 대구의 김상호 의원 이런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는 원주 을 선거구의 송기현 의원의 출마 여부가 관심인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는 5월 3일 결정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원 구성과 관련한 여야 협상 준비를 위해 원내대표 선출 시기를 다소 앞당겼습니다. 통상 관례대로 역시 후보군에는 이번 총선에서 삼선고지에 오른 원주의 송기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그 선거운동 당시에도요, 이번에 당선이 되면은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출마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역임하면서 원활한 원내 협상을 인정받았지만요, 지난해 9월이었죠.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송 의원의 원내대표 경쟁자는요, 현재 이른바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양구 출신의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서 박창래, 정청래 등 한 10여 명이 거론되고 있어서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4월 18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